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산의 한 무속인을 수시로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속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기고 탄핵당한다는 사주풀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탄핵당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송된 120억 원 규모의 금강시티 생태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쉼터에 만들어진 데크는 곳곳이 부서지고 대부분의 안내판은 새 기반에 글씨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잡풀이나 제거하는 등 간단한 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일산에서는 지난 여름 국권홍수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했고 4월 총선에서 이춘석과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또한 54년 만에 청사를 시축해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 씨가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정황이 군산의 무속인을 통해 나왔습니다. 노 씨는 올 여름쯤 서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 노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군산 계정면의 한 점집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노 씨와 무속인은 30여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는 50여 차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는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고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김용현을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윤석열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되면 나도 다시 이제 복직이 조금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또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무속인은 노 씨가 대통령이 탄핵될 일이 없다며 청와대로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예요. 1년을 남겨놓고 탄핵이 된다고 제가 점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서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했더니 절대 탄핵될 일이 이제 없다고 그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노 씨는 올 여름쯤에는 서울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해 말했다는 겁니다. 무속인도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후 그 의미를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올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올 여름에 원래는 뭔가가 터졌어야 될 것이었는데 조금 늦춰졌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봤는데 뭔가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봤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나 하고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2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제 용지면의 산란개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닭 7만 5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10km에 대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겨울 들어 네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며 전국적으로는 15번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활주로 확대 등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도는 2억 원을 들어 항공 수요 확대와 연계산업 육성에 필요한 활주로 확대 등을 담은 공항 활성화 방안을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에 방영시할 계획입니다. 도는 새만금 투자 유치 증가와 산업단지 개발 확대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오는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까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13,374명으로 전체 인구 26만 5,764명의 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맞춤형 정착 지원 등 14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우수 인력 장기 비자 전환 지원 등 39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전국 34개 대회가 지원했고 이 중 22개 대회가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이 유일합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시는 대회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내년 대회는 4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원강 새마을금고가 출생 축하 아기 통장 발급 업무 협약을 오늘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익산에서 태어난 아기 명의로 원강 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하면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기 통장 발급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익산에서 출생 신고를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120억 원 규모의 금강습지 생태공원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곳곳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잡풀 제거나 간단한 보수에 그친 채 시설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금강 하구뚝에서 나포로 이어지는 산책길. 산책로의 경계를 구분하는 통나무가 군데군데 쓰러져 있고 통나무 밑동은 썩어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쉼터 역할을 하는 나무 데크는 곳곳이 부서지고 세기발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안내판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무성했던 잡풀은 제거됐지만 한낮인데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128억 원을 들여 조성한 금강습지 생태공원입니다. 갈대숲과 산책로, 생태연못, 철새 탐방로 등을 갖췄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9월에서 10월 정도 여기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제 허벅지까지 풀이 많이 자라 있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게 많이 파손돼 있어서 너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된 후 군산시가 시설물을 인계받아 매년 2억 원의 국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습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잡풀 제거와 간단한 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매년 2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국비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광대한 이 거리를 잘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올해는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잡초 제거를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된 금강습지 생태공원.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은 난이도 3코스로 신시도 선착장 주차장을 출발해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등을 둘러보는 21.12km입니다. 문체부는 대표 코스 60선을 활용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민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원광대병원에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원광대병원이 전국의 파업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며 전담 간호사 운영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인상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 30만 원이었던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33만 9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학교 공동구매에 지원됩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도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을 배추의 전국 생산량은 116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3% 감소했습니다. 반면 도내 생산량은 12만 2천 톤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17% 늘었고 작황도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갑진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익산은 올여름 또다시 수마가 핥히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54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탄생했고 원광대는 재수 끝에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익산 북부권 일대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물난리 양몽이 2년 연속 되풀이되면서 피해가 가중된 상황. 전국 자원봉사자들과 군부대 인력이 투입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당시 피해 규모는 13,794건에 394억 3천만 원으로 익산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봐가지고 1억 돈이 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보험사에서 6천만 원 해주고 제 사비가 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짜 죽고만 싶어요 지금. 제22대 총선 민주당 후보들이 줄곧 강세를 보이며 익산 지역구 2개 의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특히 익산은 3선 이상 중진 의원 2명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강경숙 원광대 교수가 원내 진출에 성공한 반면 진보 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익산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혁신도시에 공공기관 5개 이상을 유치해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그곳에서 취업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익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적어도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통하고 특히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효능감 있는, 능력 있는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익산시가 54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임시청사와 제2청사로 분산됐던 부서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행정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전체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상황. 종전에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철거돼 다목적 헐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사업비 조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청사를 입주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익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7년 만에 익산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속속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마동공원을 시작으로 수도산공원과 모인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70% 이상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환원됐고 나머지 30% 부지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익산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로 확보한 공원 부지는 21만 평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공원이 2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녹지공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광대가 재수 끝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하고 5년간 국비 등 2,670억 원이 투입돼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통합 원광대는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이 생명산업 연관 분야에서 선발될 계획이어서 학과 구조 조정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생명, 의생명, 의료 서비스 이 3개 분야를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분야인데 이 3개 분야를 통틀어서 생명산업의 완전체를 만들어서 생명산업과 관련되어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2024년. 올해 익산은 계속된 수해 발생과 신청사 시대 개막, 지역 정치권 변화 등 다사다난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년 동안 도내에서 100명 가까이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중처법이 도입된 2022년 30명,
지난해 42명, 올해 9월까지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사망자 수가 3년 동안 99명에 이르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중처법 처벌 대상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사업장은 2만 5천여 곳입니다.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새만금위원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운동본부는 10달째 비어있던 민간위원장에 김은국 하림회장과 같은 사기업 임원이 선임된 것은 새만금위원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도 새만금 수질 문제를 검토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며 어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78%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59개 공약 사업 가운데 37개는 사업이 완료됐고 18개는 정상 추진 중이며 4개는 일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공약 사업은 공공학습 플랫폼 구축과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배달의 명수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입니다. 시는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올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 기준 컨테이너 실적은 28,044 TEU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6,671 TEU보다 35%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21년 2772 TEU와 2022년 2428 TEU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기부 문화가 얼어붙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34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3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7.3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기부가 얼어붙은 것은 불경기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읍지역 공장에서 발생했던 분쇄기 끼임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도내 첫 사례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의 동물사료 공장에서 분쇄기를 수리하다 숨진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 원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노동자가 속해 있던 사업장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어 중처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적용된 도내 첫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밤 11시 20분쯤 전주시 삼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허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노년층 3명 가운데 1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5.3%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인 32.9%보다 높습니다. 도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는 218만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2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항목별 지출을 보면 식료품이 53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거비와 교통비 순입니다. 원광대 산업협력단이 익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를 다시 맡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광대 산학협력단은 내년부터 3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돼 어린이 급식소 216곳과 사회복지시설 38곳에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자치도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하도급 현황, 지역자재 사용 현황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장 신축 등에 있어 지역건설 산업체를 활용한 실적에 따라 산정 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익산시가 자치경찰 협력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28개 사례를 평가해 익산 등 3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월명 어린이집의 원아들과 교사들이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 46만 원을 월명동 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바자회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이웃을 위한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새싹 어린이집은 24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음식 판매를 통한 바자회 수익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며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